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콘스탄트 김입니다. 오늘부터 그 돈 버는 아카데미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증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할까요? 콘스탄트 김입니다. 저는요, CFP라고 해서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15년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CFP 골드 클럽에 해당됩니다. CIA라고 해서요, 증권분석사, 애널리스트죠. RFM이라고 해서요, 펀드 매니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CIM이라고 해서요, 투자자산 운용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한 10여 종 이상의 라이센스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력으로는요, AFPK 전 과목을 강의를 한 교수고요, CFP도 강의를 한 교수입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자격시험 교수를 했는데요, 이것도 전 과목 다 강의를 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요, WM 센터 총괄 센터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회사로 옮겨서 CFP 본부 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합자산관리 프리랜서로 뛰고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한국경제방송에서 김상수의 부자가정 만들기라고 해서 제 원래 필명저는 김상수입니다. TV 출연을 오랫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집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와 관련 책들인데요. SOS 상속 증여 아니면은 뭐 똑똑한 증여, 현명한 상속, 그 다음에 상속 증여 노하우, 상속세 증여세, 절세 자습서, VIP 컨설팅 등 다양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과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꼼짝마 금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를 많이 했고요. 강의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컬럼을 한 곳만 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계속 여러 곳에 썼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보험 신문이거든요. 보험 저널의 전문가 컬럼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산관리 컨설팅을 해왔는데요. VIP 컨설팅이라고 하는 VIP에 대한 컨설팅이 있죠. 한 2천여 차례 이상을 실시했다고 자평합니다. 자, 이제부터 콘스탄트 김과 유튜브 방송 돈 버는 아카데미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증여란 무엇인가인데요. 증여는 무엇일까요? 증여는 주는 사람을 증여자라고 하고요.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재산을 줍니다. 근데 대가 없이 재산을 공짜로 준다는 거죠. 공짜로 주는 게 바로 무상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입니다. 증여할 수 있는 것은 뭐 모두가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적 평가가 가능한 것은 증여를 함에 있어서 나중에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현금을 증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채권도 증여하고요. 펀드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융자산, 뭐 ELS나 ELF나 기타 등등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임야나 토지나 전답 아니면 대지 아니면 빌딩이나 뭐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다 증여할 수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해서 자동차도 증여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비행기도 증여할 수 있고 요트도 증여할 수 있겠죠. 무형자산이라고 해서요. 특허권 관련된 거, 저작권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증여할 수가 있고 재산을 평가해서 금액이 나온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은 많은데 그 증여 재산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증여세를 물리기 위해서죠. 평가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시가로 합니다. 시가라고 해서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죠. 공정가액이라고 하거든요. 공정가액이라고 하면은요, 불특정 다수인 여러 명들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시장에서 팔았다는 거죠. 근데 아는 사람한테 싸게 줬다. 그건 안 되고요. 일반적인 사람한테 거래된 가격이 있잖아요. 하나에 2,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 2,100원, 2,300원 막 그러면 그 가격이 바로 공정가액이라는 것이죠. 공정가액의 대표적인 것이 거래가액입니다. 거래는 실제 거래가 된 것이죠. 이 사과를 2,000원에 팔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공정가액이라는 것입니다. 집을 만약에 3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3억 원이 바로 공정가액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진 않았지만 이 집하고 비슷한 집을 파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단지에 같은 층에 같은 평수라면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내 집은 팔지 않았지만 나랑 비슷한 집을 팔았습니다. 4억 원에. 그러면 유사매매가액을 적용해서 공정가액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가액이라고 있잖아요.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정부로부터 수용을 받거나 아니면 무슨 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보상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보상가액도 공정가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다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가액을 공정가액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시가로 공정가액으로 불인정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을 아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5억 원짜리 주택을 1억 원에 판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일어났죠.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 의한 공정가액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아들 그 특수관계인 간에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집은 내가 아들한테 1억 원에 팔았으니까 1억 원짜리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 시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논밭이 있는데 그걸 판 적이 없거든요. 주변에도 안 팔았고요. 아니면 어느 빌딩이 있는데 빌딩하고 동일한 것들이 별로 없죠. 판 적이 없습니다. 팔았어도 아주 옛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를 모르는 경우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그런 재산을 증여할 때 어떻게 시가를 모르는데 공정가액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럴 때는요, 공정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곱미터당 뭐 20만 원. 그래서 전체 평수가 얼마면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시가가 있는 경우는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뭐 거래가 있다면, 근데 단지가 작아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가나 빌딩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한 그 기록도 없다면은 당연히 상가나 건물은 땅값하고 건물값이거든요. 땅값은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물값은 국세청 건물 기준 시가를 합쳐서 보충적 방법에 의한 공정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2020년부터는요, 그 비거주 꼬마 빌딩이라면 5층 이내, 뭐 100억 원 이내 작은 빌딩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비거주, 사람이 살지 않는 거죠.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거주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땅값하고 공시가격 플러스 건물 가격이 아니고 무조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30억이고 건물값이 10억이다. 그 40억 가지고서 평가하려고 했더니 감정가액으로 해보자. 그래서 80억으로 증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뭐 단독주택 아시죠?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경우도 시가를 모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잖아요. 근데 단독과 다가구는요, 개별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준시가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 사는 그런 건물이겠죠, 주택. 아파트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뭐 빌라 같은 걸 말합니다. 이런 공동주택은요, 매년 4월 말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서 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개별주택이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매년 4월 말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 날 국세청장에 의해서 고시하고요. 기타 건물 기준시가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1월 1일 국세청장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여란 무엇이며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첫 회 마치겠습니다.